상대방을 피하는 인상이 형성되고 할 경우에 단기간의 지도로 가능한가요?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기간을 잘 물어요. 그죠? 기간. 언제, 얼마까지 하면 되냐면. 나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예. 초기 값이 다르고, 두 번째, 초기 값이 다른 데다가 두 번째,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얼마 투입할 거냐, 시간을 얼마 투입할 거냐,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목적이 뭐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배제하고 그냥 시간을 물으면, 물론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본다고 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단 한 방에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얘기 기억나세요? 요즘에 그 ADHD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ADHD. 주의력 결핍증. 예. 과잉 장애, 과잉 행동 장애. 예. 그 병이 참 많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예전엔 그런 병이 없었어요. 우리 한 50년 전만 돌아가도 그런 병이 없었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면 끽소리 안 했고 과잉 행동 장애가 보이는 그런 행동을 너 이리 와 하면 그냥 끽소리 안 하고 다 들어갔죠.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억압으로 잠재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와서 왜 이렇게 과잉 행동 장애가 많아졌냐 이거죠. 사실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본 거예요. 두고 본 거야. 그 이제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한 아이가 이제 하도 과잉 행동 장애여서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좀 뭐라 그러면 막 그냥 막 땅에서 둘러 누워가지고 막 울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못 말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있던 훈련 교관으로 있는 삼촌이 왔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눈앞에서 하는 짓을 본 거야. 군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 저런 게. 그래서 얘한테 화가 버럭 내지. 너 이 녀석 한 번만 더 있다 그러면 너 죽여버릴 줄 알아. 막 하면 했더니 그 다음날 다 고쳐버렸어. 그 다음에 다 고쳤어. 아니 더 이상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병도 아닌 거를 대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을 뿐이야. 네. 대응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제재를 했다든지 조치를 했더라면 안 할 수 있는 일을 대응하는 사람들이 그냥 땅에 굴러 뒹구르면 이제 뭐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죠. 과잉 행동장애 아이들이 이제 진짜 병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진짜 병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치로 인해서 생긴 그 행동장애가 있어요. 그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분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인성이나 모든 요소들은요. 심지어 지성이나 인성 모든 요소들이 다 기간이 있긴 한데 방금 말한 요소들에 의해서 아주 초단기간에 되기도 하고 한데 제롬 브루너 교수라고 이 피아제 인지이론과 제롬 브루너의 인지이론이 이제 한번 충돌해가지고 싸웠는데 피아제 인지론이 그 당시에 아주 시대를 휘어잡을 때였어요. 피아제 인지론은 이런 거죠. 에릭슨의 발달 과정처럼 몇 세 때는 무슨 행동을 하고 몇 세 때는 무슨 행동 이렇게 한다라고 아예 학문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표준화되어 있는 때에 제롬 브루너 교수가 아이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아이들을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15살에 에디슨 같이 도서관의 책을 다 읽은 사람, 15살에 노자의 도덕경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쓴 중국 소년이나 아니면 데카르트처럼 15살에 박사학위를 받거나 어마어마하게 인지가 빠른 경우죠.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인지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대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인지라는 것은 그 아이를 둘러싼 부모 요소, 환경 요소, 교제 요소, 과정 요소, 평가 요소, 지인 요소, 자금 요소 이 모든 요소의 적합성과 조화성에 의해서 인지의 변화 속도는 전혀 달라진다. 이 이론을 냈어요. 초기에 아주 욕 많이 먹었죠. 피아제 대들었다고. 예.
근데 결국 60년 넘어서면서 결국은 제롬 브루너 교수의 이론이 지금 현재는 모든 영재 교육과 일반 교육의 기본 룰이 됩니다. 즉 인지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걸 입증한 내용이 뭐냐면 토마토 이야기죠. 수경재배 토마토. 땅에서 자라는 토마토는 평균 200에서 500개 열립니다. 하루 한 해. 잘 자랐을 때. 근데 수경재배로 갔을 때는 15,000개가 열려요. 현재 15,000개입니다. 한 몇 년 전에는 10,000개가 열렸고 기술이 나아지니까 기술이 나아질수록 더 많이 열린 거죠. 네. 그럼 인간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조건과 조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 인성교육을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강압이라든가 권위로 네, 그렇죠. 인성교육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의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가르치고 한다고 인성교육이 거의 안 되다시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이제 인성에 대한 그 현재 국가적 표준이 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그리고 소통, 협력. 총 7가지거든요. 현재 국가에서 정한 이 인성의 덕목이. 근데 이 인성의 덕목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유교 당시에 덕목은 주로 이 자율성보다는 공동체성. 이걸 덕목으로 생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모든 윤리는 윗사람한테 말을 안 하는 게 윤리인지, 윗사람을 존중하는 게 윤리고, 죽은 사람을 제사를 지내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예의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라진 거죠. 개인을 존중하는 시대가 왔고 자율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체성의 그런 윤리의 부분들이 약화된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정말 바른 것은 뭐냐? 자율성과 함께 배려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자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된 거죠. 이제 와서 막 그냥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하니까 지금까지 나아진 것은 별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전망은 좀 보여요. 왜? 이렇게 돈 투입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네, 그런데 너무 비효과적이라는 거죠. 그게 현재 쏟아붓는 돈에 비해서 너무 비효과적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지도 방법은 당연히 아니죠.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은 자율적으로 남을 배려하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지도법입니다. 배려하는 것이 인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율적으로 배려하게 하는 게 인성이죠. 그러면 자율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의 개념과 두 번째 합리성의 개념이 투입되는 거예요. 만약에 억압적으로 하게 되면 자율성과 합리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시키는 예절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인간이 이제 험악한 모습으로도 바뀌는데 쉽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으로 어떻게 남을 배려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인성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존중성, 정의성, 합리성이었잖아요. 그러면 합리성과 정의성이 만나면 자율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존중성은 배려성이 되죠. 그래서 자율적 배려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인성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